안녕하세요, 늦가을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레고스토어에 가서 2025년 신제품을 몇 가지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들고 오다가 이렇게 종이백이 찢어지더라고요. 여튼 5만원 이하 제품들로 야무지게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어머나 뜯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리즈 신경 안 쓰고 제가 만들어보고 싶은 제품들로 몇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 제품은 고양이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일단 구성은 고양이 한 마리랑 생지와 사료, 손뭉치까지 표현되어 있는데 일단 손뭉치는 이런 느낌으로 아기자기하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사료도 무난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생쥐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생쥐 꼬리를 채찍으로 만들어준 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볼 텐데 솔직히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제 스타일이 아니지 않나요? 저도 솔직히 살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레고스토어에서 버려진 길고양이 마냥 저를 바라보는 모습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눈망울이 너무 초롱초롱하더라고요. 여튼 가동을 보면 일단 얼굴이 볼품을 사용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앞다리뿐만 아니라 뒷다리까지 나름 잘 움직여줄 수 있어요. 발목도 작은 볼품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움직여줄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무릎 관절은 완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꼬리도 야무지게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3-in-1 제품인 만큼 고양이와 강아지, 비둘기까지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둘기는 안 만들어 볼 것 같고 강아지는 기회되면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두 번째 제품은 루니튠스 제품인데 트위티 버드입니다. 사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이라면 조금 낯서실 수 있어요. 제가 원래는 이런 제품을 그닥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단순히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이 눈방울 보세요. 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 눈 자세히 보면 프린팅입니다. 이거 분명히 노린 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볼 빵빵한 이 얼굴 부분을 너무 깔끔하게 연출해줘서 좋았고 가동을 보면 얼굴이 볼 부품으로 나름 상당히 잘 움직이는 편이더라고요. 양팔도 어깨 관절밖에 없지만 나름 잘 움직이는 편이고 손에는 이 큐피트 화살을 결합해줄 수가 있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이 제품에서 이 활이 가장 깔끔하게 나와준 것 같아요. 그리고 뒤편을 보면 양 날개가 아기자기하게 움직이고 나름 꼬리까지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래에 구름으로 만들어진 베이스랑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귀여운 게 방금 만들었던 고양이랑 같이 두면 진짜 귀여움 한도 초과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귀여운 제품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나이가 좀 들었나봐요. 이 눈빛들 어떡할 건데 이거 어떻게 안 사고 버티는데 귀엽네 진짜. 세 번째 제품은 마인크래프트 돼지의 집 제품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너무 아기자기하지 않나요? 구성을 보면 피규어 5개와 돼지 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다른 것보다 이 돼지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사실 이 제품 자체를 이 돼지 때문에 샀어요. 조금 당황스러운 게 이 눈빛을 어디서 봤다 싶었거든요. 아니 근데 만들고 보니까 얘랑 똑같은 눈빛이네. 어쩐지 사고 싶더라. 이게 만들고 보니까 어른 돼지랑 아기 돼지로 또 디테일을 살려줬더라고요. 얼굴 표정도 프린팅으로 되어 있는데 어쩐지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했습니다. 이거 스티커였으면 분명히 이렇게 안 초롱초롱했을 거예요. 피규어는 돼지와 늑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 제품이 제 마인크래프트 첫 번째 제품이거든요. 돼지 때문에 샀는데 피규어가 딸려온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귀엽고 퀄리티도 상당히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다음은 벌이 한 마리 들어가 있는데 이 벌도 너무 귀여웠어요. 얼굴 자세히 보면 표정도 프린팅으로 되어 있고 날개를 투명브릭 하나로 연출해준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돼지의 집인데 솔직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돼지 뒤편에 내부가 이런 느낌으로 하나의 방으로서 연출이 되어 있고 집 밖 정원에는 돼지가 살 수 있는 우리를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줬는데 출입구까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박했던 게 생각해보면 돼지가 사는 집에 돼지를 또 키우는 느낌으로 연출이 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 돼지들을 노리는 늑대까지 연출이 되어 있으니까 한편에 이야기가 담긴 디오라마 같은 제품이었어요. 정말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제품이었고 조립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제가 진짜 살 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귀여움 한도 초과인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산 것 같네요. 네 번째 제품은 네더의 용암 점투입니다. 이건 13,900원이라서 사봤어요. 2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사실상 피규어가 4개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안 해봐서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피규어 자체가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용암처럼 생긴 친구도 있는데 일단 신박했던 게 다리가
앞뒤로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고 이 위에 피규어를 이렇게 탑승시키는 구조더라고요. 얘가 나름 이런 느낌으로 자립도 되고 솔직히 큰 게도 없었는데 상당히 멋스럽게 연출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규어를 볼 텐데 일단 이 다이아몬드 검이 마인크래프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깔끔하게 연출해준 것 같고 피규어 자체도 정말 아기자기하게 잘 나왔어요. 뒷모습도 깔끔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해골 피규어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산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해골의 긴 다리 부품이 상당히 멋스럽게 나와줬더라고요. 방금 소개한 돼지의 집은 정말 귀여워서 샀는데 이 제품은 나름 멋스러워서 산 것 같아요. 다음은 베이스인데 이 벽을 눌러서 불이익을 분해해줄 수가 있는 기믹이 하나 들어가 있고 피규어와 같이 연출해주면 하나의 작은 디오라마까지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 치고 이 제품은 진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멋있어서 산 거긴 한데 보면 볼수록 귀엽네 이거는. 다섯 번째 제품은 아이언맨과 히드라 솔저라는 제품인데 바로 구성부터 보면 피규어 4개와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제품도 솔직히 피규어 때문에 산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히드라 병사가 깔끔하게 연출이 되어 있고 다음은 아이언 리전 피규어가 2마리 들어가 있는데 일단 프린팅이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줘서 너무 좋았어요. 헬멧 조형도 나쁘지는 않은데 살짝 아쉬웠던 게 헬멧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그냥 곤색의 헤드가 연출되어 있어요. 다음은 신형 아이언맨인데 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헬멧이 이런 느낌으로 열리는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아이언 리전처럼 헬멧 뚜껑이 안 열리는 버전으로 나와줬는데 이런 느낌으로 다시 나와준 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헬멧 조형이 정말 깔끔하게 나와줬더라고요. 다만 이전 버전과 비교해봤을 때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왼쪽에 있는 피규어도 뚜껑이 이런 느낌으로 열리는데 이전에 나온 제품이 조금 더 각진 느낌? 근데 개인적으로는 신형이 조금 더 깔끔하게 나와준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나와준 아이언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베이스인데 위에 이런 느낌으로 미사일이 양쪽으로 달려있고 가운데에는 슈터까지 연출이 되어 있어서 총알을 넣고 당겨주면 이런 느낌으로 총알까지 나가는 기믹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호그와트성 듀얼 클럽 제품이에요. 구성을 보면 피규어 4개와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주인공 피규어부터 볼게요. 솔직히 조형이나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줬는데 조금 아쉬운 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완전 고정된 다리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사실 듀얼을 표현한 굉장히 역동적인 제품인데 피규어가 다리를 못 움직여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밖에 연출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신박했던 게 이 지팡이인데 자세히 보면 지팡이 끝에 스터드가 투명색으로 달려 있습니다. 원래 보통 나오는 일반 지팡이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손잡이까지 신형 지팡이는 세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피규어가 지팡이를 이렇게 앞으로 잡기 위해서 손잡이가 세로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끝에는 이펙트 파츠를 결합해 줌으로써 마법을 쓸 수 있는 모습을 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피규어는 말포이인데 말포이도 해리와 똑같이 다리를 못 움직이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지팡이나 프린팅 나름 무난하게 나와줬고 다음은 로커트인데 저는 정말 의외였던 게 로커트가 상당히 잘 나와줬어요. 일단 다른 것보다 이 망토가 천망토가 아니라 고무망토인데 진짜 망토처럼 상당히 유연하게 움직이는 점이 너무 좋았고 얼굴 프린팅과 가발이 싱크로율이 상당히 좋았어요. 다음은 스네이프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제품을 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았던 게 로커트만 봐도 다리 프린팅이 아예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스네이프는 다리 프린팅 뿐만 아니라 팔 프린팅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피규어를 훨씬 더 멋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스네이프 근본은 얼굴이 야광으로 되어 있어야 레고 스네이프구나 했는데 이번엔 나름 평범하게 나와준 것 같아요. 사실 왼쪽에 있는 이 스네이프가 정말 초창기 스네이프인데 얘는 이 옛날에도 다리 프린팅이 표현되어 있었네요. 신박하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이렇게 코트까지 입혀주면 보다 더 멋스럽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확실히 올블랙이라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베이스인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이 문양 들어가 있는 타일 브릭이 다 프린팅입니다. 보통 이 정도 가격대에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타일이 다 프린팅인 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디오라마를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줄 수가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게 실제 영화처럼 베이스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눌러주면 이렇게 피규어가 넘어지는 기믹까지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왼쪽도 되지만 오른쪽도 눌러주면 이렇게 피규어가 떨어져요. 여기에 스네이프와 노커트 그리고 뱀까지 가운데에 놔주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뚝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피규어가 너무 잘 나와서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7번째 제품은 배트맨의 텀블러예요. 바로 구성을 보면 피규어 3개, 배트맨 조명, 텀블러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조명부터 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조명이 위아래로 움직여줄 수 있고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배트맨 문양의 렌즈는 프린팅이 아닌 스티커예요. 그리고 피규어를 볼 텐데 조커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좋거든요. 근데 이전에 나왔던 조커랑 너무 흡사하게 나와줬어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하체 프린팅이 아예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전에 나왔던 조커와 비교해보면 하체 프린팅 뿐만 아니라 팔에 있는 프린팅까지 연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른쪽에 있는 조커 같은 경우는 30만원대 제품에 들어가 있는 조커이고 지금 보이는 조커는 9만원대 제품에 있는 조커입니다. 다음은 투페이스 피규어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나와준 투페이스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일단 헤드 조형이 이 투페이스 전용으로 나와준 것 같거든요. 근데 조형 퀄리티나 도색이 정말 상당히 멋스럽게 나와줬고 프린팅도 딱 레고스럽게 나와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게 손에 들고 있는 동전도 프린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커보다는 투페이스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 배트맨을 볼 텐데 배트맨도 나름 잘 나와줬어요. 일단 다른 것보다 망토가 고무 재질로 나와준 점이 상당히 신박하게 느껴졌고 자세히 보면 얼굴 조형도 달라졌더라고요. 이 제품이 기존에 나왔던 배트맨인데 가면을 벗겨보면 눈이 구멍이 뚫려 있고 배트맨의 흰색 눈을 표현해주기 위해 얼굴 위에 이렇게 흰색 프린팅이 따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규어 얼굴이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 들었었는데 신형 배트맨은 조형 자체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고 눈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가면 자체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어줘서 배트맨과 브루스 웨인의 연출을 완벽하게 따로 만들어줄 수 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만 장단점이 있는 게 이 신형 배트맨도 하체 프린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커와 마찬가지로 30만원대 제품에 들어가 있는 피규어예요. 다음은 이제 대망의 텀블러를 살펴볼 텐데 사실 텀블러 자체는 상당히 실망감이 큽니다. 몇 번째 텀블러인지도 모르겠다. 재탕에 재탕을 걸친 텀블러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믹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앞바퀴랑 뒷바퀴 무난하게 잘 돌아가고 위에 뚜껑을 열어주면 피규어를 탑승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 양옆에 미사일이 달려있어서 이런 느낌으로 발사도 해줄 수가 있는 것까지는 좋거든요. 근데 이전에 나왔던 텀블러와 비교를 해보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왼쪽에 있는 텀블러는 제가 뒷부분만 살짝 개조를 한 제품인데 전체적인 외형은 원래 제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텀블러의 육중함의 차이가 달라요. 일단 제가 가장 아쉬웠던 점이 텀블러의 뼈대를 보면 그냥 이전에 만든 제품은 텀블러가 사각형 아니라 대각선, 곡선을 줘서 보다 더 원작이랑 비슷하게 만든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이번에 나온 신제품은 그냥 텀블러가 사각형이에요. 조립감도 너무 단조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새로 나온 만큼 이전에 나왔던 텀블러보다는 잘 나와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비슷하게도 아니고 훨씬 못하게 나와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 이 신제품이 가격이 싸면 제가 별말을 안 하겠는데 가격도 89,900원으로 9만원대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는 9만원대 제품 치고는 저는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8번째 제품은 아소카 인터셉터예요. 바로 구성을 보면 피규어 3개와 비행기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피규어부터 볼 텐데 R3 야무지게 만들어져 있고 이 R3가 그대로 인터셉터에 탈 수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다음은 어린 시절 아소카인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일단 가발이 딱딱한 게 아니라 말랑말랑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얼굴이랑 결합을 해줬을 때 이질감 없이 연출할 수 있는 점 너무 만족스러웠고 이전에 소개했던 해리포터와 비교해보면 둘 다 어린 시절인데 일단 아소카는 하체에도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 해리포터와는 다르게 하체를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하체 프린팅도 기대도 안 했는데 거기에 움직여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다음은 정말 오랜만에 레고 정식 피규어로 나와준 아나킨이에요.
사실 이 아나킨 피규어 하나만으로도 이 제품을 살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피규어 자체도 정말 깔끔하게 나와줬더라고요. 아나킨도 하체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점 너무 좋았고, 얼굴도 투페이스로 두 가지 표정을 연출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들었던 소품 세트와 결합한 아나킨과 비교를 해볼 텐데, 이번에 나온 아나킨과 결합해봐도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인탭세터를 한번 볼 텐데, 일단 전체적인 도형 자체가 정말 멋스럽게 나와줬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인터셉터 중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가장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았던 게 조종석을 감싸고 있는 부품이 완전 프린팅이에요. 이 앞부분까지 다 프린팅인데 이런 부분 너무 좋았고, 조종석을 위로 열어주면 피규어를 탑승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스티커를 잘 붙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안 붙이면 안 돼요. 양쪽 날개에 있는 팔츠들과 조종석 앞쪽에 있는 부분은 스티커인데, 이 스티커를 안 붙이면 상당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쪽 날개에 있는 판넬들이 이런 느낌으로 원작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행하는 모습도 나름 멋스럽게 연출해줄 수가 있고, 조종석 아래쪽을 보면 슈터가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아래로 눌러주면 이런 느낌으로 미사일이 나가요. 제가 사실 원래 제품을 여기까지만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아소카가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아소카 성인 버전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구입해봤습니다. 바로 구성을 보면 피규어 5개와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피규어부터 볼 텐데, 제가 사실 아소카 드라마를 안 봐서 어떤 장면을 표현한 건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피규어만 봐도 상당히 멋스럽게 나와줬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 피규어 헤어 디테일이 너무 깔끔하게 나와줬어요. 그리고 무기도 정말 인상 깊었는데, 광선검은 아닌 것 같은데 광선검인 느낌? 이 파츠를 따로 만들어줬더라고요. 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같은 색 계열의 코트 입혀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바로 결합해봤는데 상당히 만족스럽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예쁜데? 제가 사실 아소카 드라마를 안 보고 참고 있었는데, 이런 피규어들 보면 진짜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은 영화를 보고 레고를 사는데 전 항상 레고를 사고 영화를 보는 느낌? 다음은 스톰트루퍼가 있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헬멧을 벗겨주면 스톰트루퍼가 좀비예요. 영화에서 왜 얘가 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또 진짜 드라마 보고 싶어지는데. 그리고 이 트론 피규어가 구하기 힘든 피규어로 알고 있는데, 원작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싱크로율로 치면 얘가 제일 높은 것 같긴 해요. 상하체 프린팅 싹 다 되어 있는 점도 좋고 생각보다 만족스러운데? 그리고 대망의 아소카 피규어인데, 이 제품은 이 아소카 피규어 하나만으로도 살 가치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일단 이 가발 조형 정말 멋스럽게 나와줬는데, 조형도 마음에 들지만 재질도 고무 재질로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고, 얼굴도 투페이스로 두 가지 표정을 연출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선검도 투명색 파브릭으로 원작이랑 비슷하게 연출이 되어 있는데, 이 점도 너무 좋았고, 프린팅을 보면 상하체 프린팅 뿐만 아니라 팔 프린팅까지 연출이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아소카 피규어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피규어였습니다. 아소카는 뭘로 꾸며볼까 하다가 흰색 라운드 망토와 바지를 결합해주면 보다 멋스럽게 연출해줄 수가 있어요. 스타워즈가 솔직히 비싸긴 해도 피규어 퀄리티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게 뽑아주는 것 같아요. 이제 베이스를 볼 텐데, 베이스는 솔직히 별거 없습니다. 굳이 기믹을 보면 양 옆에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는데, 피규어를 이런 느낌으로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렛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느낌으로 피규어를 쓰러뜨려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중간에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기믹이 하나 있는데, 이건 왜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네. 드라마를 아무래도 봐야겠어요. 진짜로.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단점을 하나 뽑자면 스티커가 너무 많아요. 일단 밑판에 노란색 선 가져 있는 건 다 스티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벽 디테일도 싹 다 스티커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단점을 뛰어넘는 피규어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솔직히 기대 안 했던 제품인데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여튼 오늘은 10만원 이하 레고 제품들을 모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사실 이 제품 모두 레고 스토어 갔다가 눈에 띄는 제품들만 가져와 봤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너무 높았고,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이 레고를 고르는 그 감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막 설레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다만 가격이 살짝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 외로 비싼 만큼 또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직접 만들어 보니까 레고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제품들이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전 더 멋지고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올게요. 아무래도 레고 제품을 몇 개 더 사봐야겠어요. 그럼 전 또 조립하러 가보겠습니다. 빠빠이.